반갑습니다. 다쿠TV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촬영 날짜가 11월, 오늘이 20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 이제 뭐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오전에 출근해서 지금 9시가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 같이 좀 소개도 해드리면서 틈틈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또 이런 책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또 이번에 대가북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이번에 책이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라는 책을 혹시라도 도서 서평을 해줄 수 없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도서 서평을 해서 타 출판사죠. 관련돼가지고 구독자 5분을 추첨해가지고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런 이벤트까지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도 읽고 싶었던 책이고, 관련돼가지고 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죠. 출판사 측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제가 또 리뷰를 정성스럽게 또 해드리면 혹시라도 제 구독자분들 또 이렇게 또 선정해서 좀 이렇게 또 책을 좀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책을 이번에는 실물로 받았고요.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갔고 3권을 총 감사하게도 주셨습니다. 이 책 제외하고. 그래서 3분 정도를 제가 영상 말미에 이벤트성으로 어떻게 제가 또 선정을 해서 드릴 건가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영상을 주목해 주시면 마지막 이벤트까지도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관련돼가지고 이 책을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뒤편에 나와 있거든요. 격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당신은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주제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5가지 주제를 던졌습니다. 책에서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운명, 세 번째는 생사, 삶과 죽음이죠. 네 번째는 돈, 5번째는 요즘에 핫하다는 메타버스 주제입니다. 현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분야 최고 석학 12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놓고 방대한 지식과 이러한 인사이트를 신랄하게 풀어놓았다. 자,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해 부유하다고 느끼는가? 이 책에 담긴 거대한 지식과 통찰이 당신의 삶의 지혜라는 돛을 달아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초판인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초판, 한정 저자 및 메시지 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보시면 이게 초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12인 분들 나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각 12인 분들의 사인과 짧은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뒤편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싶다. 한국인 앞으로 지금 이제 2022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 나이대를 떠나가지고 뭐 10대, 20대를 떠나서 저 같은 이제 40대 분들도, 중년에 이제 접어드시는 분들도 앞으로 도대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어떤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 대한민국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또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60대, 70대 분들까지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나는 한번 이런 기준으로 한번 삼아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기준을 잡아 보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좋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여기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제 생사에 제가 또 특이하게 제가 많이 보는 이런 컨텐츠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범죄 관련돼서 이분 많이 나오시죠. 요즘에 유성호님, 이분이 관련돼가지고 부검 담당하시는 분이죠. 법의학자 분이신데, 이분 관련돼서도 참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배웠다. 이거 좀 특이할 점이고, 저는 어떻습니까? 또 재테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유튜버다 보니까, 네 번째, 돈에 관련돼서 저는 오늘 이 책의 중요 내용들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관해서는 총 3분이 나와주셨는데, 홍익희, 이분이 예전에 이제 78년도 코트라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경제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분인데, 유인경 기자님이죠. 유인경, 이분 많이 보셨죠? 기자님. 그 다음에 3번째 분은 얼굴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은. 그래서 3분이 총 대화 형식으로, 이 모든 책이 그렇거든요. 이게 이분들 각 5가지의 포지션 주제별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형식을 책에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읽기도 너무 편하게 돼 있고, 관련돼 가지고 이분의 각각의
있는 돈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주제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돈의 정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돈 231쪽입니다. 돈은 인생에서 돈이 전부라고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사는 것도 팍팍해진다. 어느 정도 돈은 꼭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나는 등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량의 돈을 유지하는 부자들을 만나보면 돈은 버는 것이 아니고 핵심입니다. 버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와, 이게 정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의 흐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타고났을까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버는 것. 우리는 뭐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 부자들은 돈을 만드는 것이라 되어 있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재테크 관련해서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시스템 소득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자는 순간까지도 그 돈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계속적으로 돈을 반복적으로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퇴직할 때 뭐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마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이 젊으신 분 있죠. 아까 안 나오셨던 전범선님이라 돼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돼 있죠.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행복을 쫓으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생기니까 내가 오랫동안 행복하려면 결국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돈 뭐 있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4, 5년 정도 관련돼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코인을 해가지고 막 대박을 터뜨려서 은퇴하는 이런 경우 또는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막 부자가 돼가지고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 이분 주변에서도 아마 좀 있었지 않겠는가, 지인분들 중에서 관련돼가지고 주변에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 좀 벌었다, 주식을 통해서 뭐 코인을 통해서 부동산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와 나는 뭐지? 나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홍익희 이분이 유대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 이 예전에 유대인, 요즘도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은 돈의 용도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저금통을 3개를 만들어 준다네요. 어릴 때. 첫 번째는 체다카 저금통, 공정,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약자를 위해서 쓸 돈을 자기 용돈에서 일부 떼어놓는 용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훗날 써야 할 돈을 저축하는 통장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현재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 이것은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죠. 관련돼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올바르게 쓰는 것부터 가르친다. 용돈을 받으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전주에 본인이 용돈을 어디 썼는지 용돈 이 기록을 하는 장이 있나 봐요. 용돈 기록장을 보여줘야지만 그 다음 용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재밌다. 나도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조금씩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도 요런 돈의 용도를 가르치면서 돈의 통장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34쪽에 유기장님이 저에게는 돈이 자유이자 덫입니다. 돈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 돈 때문에 구질구질한 일은 안 해도 되고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내가 나 오늘 저 일을 하기 싫은데, 나 오늘 저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돈.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이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온전하게 자존감과 인간다움을 누리며 나이를 먹으면서 반드시 돈은 계속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퇴직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뭐 계속적으로 그전에 했던 근로, 그전에 했던 내가 원래 하려던, 계속적으로 내가 원래 하던 그 주종목이 있겠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내가 나이를 들더라도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좀 뭐 이율 배반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덫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유이자 덫이다. 저도 뭐 거의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고, 돈의 이 소득이 1,000만 원인 가정에 봤을 때도 이혼율이 적다. 참 이게 특이한 역설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정도의 재벌이 아닐지라도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해 할 것 같지만 뜻밖의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도 많다.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저 사람이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외로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정말 선의 목적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뭐 선의 목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빈곤층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한 층에 의해서는 피해의식. 저 사람이 나에게 왜 다가와? 나누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다가갔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에 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다가오지? 예전에 피해를 받았던 분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 왜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나? 왜 나에게 돈을 좀 뽑아먹으려고 그러나? 저 나쁜 사람 아닌가? 나쁜 의도가 아닌가? 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에게 접근하는 용도가 아닌가?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정말 그런 이 법칙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소비를 할 때 소비한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그 추가분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즐거움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든다. 처음에 샀을 때 만족감은 크지만 같은 물건을 더 많이 살수록 그 만족감은 줄어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소비를 할 때 그때 좋죠, 너무. 와, 좋은데.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원래 한 그 만족도, 행복감이 100이었다면 점점 재미없어지고 막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소비를 통해서 막 행복을 느끼고 막 택배 상자를 이게 막 해가지고 막 와, 오늘도 택배가 무엇이 올까? 택배 기사님 왔으면 좋겠다. 그 문자를 보고 행복함을 느끼신 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절대적 이런 기준 자체가 그 점수 자체가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재미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젊을 때도 참 놀고 술 마시고 막 할 때는 좋고 친구들 만나서 좋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별로 재미없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돈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 돈을 공부하라는 의미인 거죠. 부자들은 다 공부한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홍 박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 재정, 부양책 등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유동성 장세인데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산에 투자한 사람도 돈을 벌고 있지만 앞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면서 곧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면서 자산 가격이 이제까지는 엄청나게 폭등했지만 좀 조정받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돈 공부, 자산이 왜 이렇게 시중에 계속적으로 돈이 왜 풀렸는가, 이 위기 상황에. 근데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됐고 대한민국의 금리가 어떻게 미국을 따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동성 장애에 따라서 하락하고 폭락하는데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그냥 은행에 넣는 것 자체는 그냥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젊으신 분들도 참 이 월급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는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집을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대출이자 원금을 갚아가지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내가 돈을 모아서 할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 이 젊으신 분들도 이미 다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그래서 버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이 참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은데 불경기로 앞으로 진입하고 이 점점 이 돈을 버는 것 자체, 버는 방법 자체는 점점 엄청나게 막 다양해지는데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적금할래, 예금할래, 안정적으로만 난 할래. 금리가 낮든 높든 간에 나는 투자하기 싫어, 재테크하기 싫어, 나는 거기 리스크를 안기 싫어. 집에 투자했는데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할 거야.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나는 거기에 막 그 돈 갚는다고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 위기다는 얘기입니다. 돈 공부의 아이러니. 자, 돈을 엄청 바라기는 하지만 자기 입으로 돈 얘기하기는 참 꺼려하고 돈 잘 버는 사람에게 존경보다는 뭔가 저 사람은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야 치부해버린 경향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죠. 무슨 얘기냐면 저 부자들 요즘 어떻습니까? 친구들 중에서 누가 돈을 벌었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를 읽었어, 자산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참 이 대한민국 사람이 참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사람을 축하해주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벌었을까 나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한번 물어보고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나도 따라해보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좀 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돈을 벌었지,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재테크를 통해서 뭘 했다고? 와, 쟤 뭔가 부정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부모의 백이 있었을 거야, 운이 좋았을 거야, 쟤는 너무 싫어. 그런 혐오, 비판,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내 미래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전혀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인드를 깨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돈을 가지고
뭐 벌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 자체를 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이제 모든 자산 상승, 유동성 장세 앞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앞으로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고 미국의 테이퍼링이 된다 그러고 이제 돈을 풀었다는 그런 거 다시 회수한다는 얘기겠죠.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분들의 인사이트가 뒤에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 가지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나오네요. 롱숏 전략. 그러니까 다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반 정도 아니면 몇 대 몇 정도 해가지고 자산을 좀 안정적인 것에 조금 일부 투자를 하고 공격적인 것에 일부 좀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위험 자산에 뭐 아니면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등등 해가지고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장세에는 조금 자산을 분배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오히려 이런 얘기 하죠. 인플레이션처럼 어떤 불투명함이 고조될수록 종목을 더 분산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런 투자가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관련돼가지고 돈에 관해서 중요 내용이 많지만 제가 생각했던 인사이트가 좋았던 내용 관련돼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것 이외에도 말씀드렸죠. 5가지 주제. 환경, 운명, 생사. 운명하고 생사도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요즘에 핫한 이슈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뒤에 나오시기 때문에 꼭 책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출판사 측에서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총 3분의 책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3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내가 이 책을 꼭 첫 번째 이 책을 한국인을 잃는다죠. 내가 이 책을 왜 받아봐야 되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 것을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연말이죠. 이제 연말인데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과 같이 관련돼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책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뭐 택배를 이렇게 퀵으로 보내줄까 택배로 보내드릴까 하다가 이것보다는 3분을 받았으니까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방금 커피를 마셨는데 티타임 또는 커피타임 책도 드리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주제는 그냥 의미 없이 와가지고 그냥 잡담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30분을 이야기하더라도 1시간을 이야기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2022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에 계획과 목표 본인 스스로 한번 작성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어떨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책을 왜 받아봐야 하나. 첫 번째 이유를 적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022년도 좀 반성이 있을 수 있겠죠. 2021년도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안 됐는데 2022년도에 나의 계획과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거창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개 안 적으셔도 되고 많이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 틀은 상관이 없습니다. 형식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정말 절실하다. 내가 이 모임에 나가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또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저도 2022년도 계획을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의 한해에 의해서 제 목표도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의미 있는 대화, 기억에 남는 이런 만남을 해드리면 어떨까. 코로나 시국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식사하는 것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이 매장에서 조용하게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커피나 차나 이런 것은 또 간단히 먹을 다과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과는 준비하고요. 날짜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날짜는 영상을 찍는 날짜가 11월 20일이죠. 딱 일주일 기간 후에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로 잡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제 매장에서 저도 오후에 또 애들도 봐야 되고 또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대구 수성구입니다. 여기는 대구 수성구의 두산동 소재하고 있는 제 매장에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릴 것이고요. 오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 한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조용히 토론까지는 아니고 조용히 한번 우리가 내년 계획 목표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한번 나눠보자. 한번 해보자. 저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 2가지 1번, 2번을 적어주시고 제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3분을 제가 11월 27일 만남이기 때문에 11월 25일이나 26일까지 제가 시간을
그 시간을 한번 드리고요. 제 메일 통해서 오신 분들 선정해서 3분 정도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꼭 메일 내용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본인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단 제가 그날만큼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한번 내가 오면 그래도 다코스 부동산 한다니까 좀 상담 좀 받아볼까, 이날만큼은 부탁을 좀 드리건데, 이날만큼은 그 주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고 내년 목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한번 잡아볼 것인가, 제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 좋겠습니다라고 코칭까지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이 2가지를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는 분을 이래서 3분을 제가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제 메일에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5일 또는 26일까지 메일 주시는 분에 한해서 3분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 또는 어떻게 하면 저는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책으로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만나가지고 제 얼굴도 보면서 제 구독자도 어떤 분이신가 또 적어줄 때 그 닉네임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또 댓글 통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오시면 저도 정말 좋겠죠.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책도 드리고 계획과 목표도 나누고 차와 식사 조금의 다가를 이렇게 나누면서 1시간 정도,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 1시간 정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들께도 소중한 기억,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벤트를 소소하게 마련했다,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잃는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저에게 제공해 주신 백아북스 출판사 담당자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책 이런 소개 리뷰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꼭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책이기 때문에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